여러분 화면이 보이시나요? 오늘은 제 5탄, 벌써 5탄이에요. 이거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얼굴과 관련된 일본어를 할 건데요. 많이 또 참여를 해주세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양한 얼굴의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잘 알 것 같은 부분들, 좀 간단한 이제 눈, 코, 입, 귀 이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눈은 뭐라고 하죠? 여기 이 부분. 맞아요. TY님 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눈은 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는 여러분 잘 아시죠? 코. 코는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귀는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귀는 미미라고 하죠? 미미. 네. 그리고 여기까지 쉬울 거예요. 입도 간단하죠? 네, 그치입니다. 그치. 그리고 눈썹. 자, 눈썹. 조금씩 어려워져요. 눈썹은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마유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턱은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턱은 아고라고 합니다. 한자로도 이렇게 쓰지만 보통은 한자가 좀 어려워서 이제 히라가나로 많이 써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목. 여러분 여기 목은 뭐라고 하죠? 하루아끼님 아고턱이야. 맞아요.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목은 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은 뭐라고 할까요? 볼, 호빼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호빼는 많이 아시네요. 호빼 말고도 호빼도 맞지만 호라는 것도 있어요. 호. 그래서 이건 볼은 호빼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호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쓰는 회화체에서 주로 쓰는 거고, 호 같은 경우에는 뭐 글 쓸 때에도 말할 때에도 둘 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호빼 쪽이 좀 더 회화체에 가까운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광대뼈는 뭐라고 할까요? 이 지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뜻은 하나예요. 지금 위에 거는 한자고 밑에가 히라가나 읽기를 써서 두 개로 보이는데 하나입니다. 자, 광대뼈는 뭘까요? 광대뼈는 우리가 볼에 있는 뼈죠. 만져보면 볼의 위치에 있는 뼈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추를 하면 될까요? 볼에 있는 뼈니까 맞아요. 호보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었구나. 호보네입니다. 호보네. 광대뼈는 호보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자놀이. 관자놀이가 아파. 뭐, 관자놀이 땡긴다. 뭐, 얘기를 하죠. 광대뼈 말고, 관자놀이. 관자놀이는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평소에 잘 안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메까미라고 해요. 고메까미. 관자놀이는 고메까미에 맞습니다. 고메까미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마. 이마는 뭐라고 할까요? 오데코, 히타이. 둘 다 나왔네요. 원래 이제 이마는 히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할 때 쓸 수 있고 글 쓸 때도 쓸 수 있고. 근데 오데코는 이제 회화체에 가까운 좀 더 편안하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쓰는 그러한 아까 호빼랑 똑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진 이마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데코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가르마. 가르마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지금 가르마가 살짝 보이고 있죠? 가르마는 이제 가른 거죠. 우리가 가르다.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나누는 거. 이거는 네, 와케까지 나왔네요. 그쵸? ty님 와케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른 부분, 가른 그 경계선을 의미를 해서 가르마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상이 말하신 즈무지는 정수리를 말해요. 즈무지는 정수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얼굴과 관련된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눈에 우리가 한번 좀 더 집중을 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뭐부터 해볼까요? 자, 속눈썹. 우리 속눈썹은 뭐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 많이 아시네요. 마츠게라고 합니다. 마츠게. 속눈썹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붙이는 속눈썹을 츠케마츠게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파무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츠케마츠게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엄청 유명한 그런 노래가 있는데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츠케마츠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눈꼬리. 자, 눈꼬리는 뭐라고 할까요? 눈꼬리. 여기 부분이죠. 지금 제 의자 소리가 계속 나는데 죄송해요. 이쇼. 자, 눈꼬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DY님 정답입니다. 매질이라고 합니다. 눈에 이거는 지금 엉덩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눈의 엉덩이라고 해서 매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눈동자. 눈동자는 뭐라고 할까요? 또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또 있어요. 히라이켄이라는 맞나? 가수분의 그게 아니었나? 어떤가 이거 잊어주시고 매담하는 눈알이고 이건 히토미라고 합니다. 네. TY님 맞아요. 히토미오 도지테라는 노래가 있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나오는 눈곱은 뭐라고 하죠? 에스파크님 정수리는 즈무지라고 합니다. 즈무지.
네. 자, 눈곱. 눈곱 뭐라고 할까요? 눈이 들어가니까 매는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메야니라고 합니다. 메야니. 메야니를 눈곱이라고 해요. 이 야니가 제가 뭔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제 메야니라고 해서 눈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꺼풀 눈꺼풀 있죠? 눈꺼풀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채팅이랑 제 화면이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 여러분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답을 주셨네요. 마부다가 아니라 마부타라고 합니다. 마부타. 네. 마부타가 눈꺼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호꺼풀, 무쌍. 우리가 무쌍이라고 많이 하죠. 무쌍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아까 제가 눈꺼풀 얘기할 때 맞아요. 히토에라고 합니다. 히토에. 네, 히토에. 그 다음에 쌍꺼풀. 아까 답이 나왔어요. 실은 쌍꺼풀은. 쌍꺼풀은 뭘까요? 맞습니다. 쌍꺼풀은 후타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속쌍꺼풀은 뭐라고 할까요? 참고로 저는 속쌍꺼풀인데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외웠거든요. 아, 이건 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외워야지 이러고. 자, 속쌍꺼풀. 쌍꺼풀이니까 후타에는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속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거는 오크부타에라고 합니다. 오크라는 말을 써서 오크는 안이라는 안을 뜻해요. 안. 어디 무언가의 안쪽을 뜻하는데 그래서 오크 그리고 후타에가 합쳐져가지고 오크부타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눈시울이 뭐 뜨거워지다 이런 거 있죠. 이 눈시울은 눈꼬리의 반대말일까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여기 눈 앞쪽을 얘기를 하죠. 이 눈시울은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눈꼬리에서 유출을 해보면 돼요. 지금 이거는 엉덩이라는 한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앞쪽에 있는 거, 앞쪽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거. 를 생각을 해보면은, 엉덩이의 반대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힌트가 좀 어려웠나요? 네, 이거는 메가시라라고 합니다. 메가시라. 그래서 눈의 머리인 거죠. 눈의 머리라고 해서 메가시라라고 하는 게 눈시울입니다. 네, 이런 표현을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은 네, 메가시라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눈과 관련된 관용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눈이 높다라는 말을 쓰죠. 그 눈이 높다라는 건 예로 들어서 네, YT님 감사합니다. 센세노 에쿠보가 가와이 데스. 네, 제 에쿠보가, 제 보조개가 또 있었네요. 보조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보조개를 귀엽게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눈이 높다. 눈이 높다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너 사람 보는 눈이 높아 이런 식으로 쓰죠.
이상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 누구야? 막 엄청 이쁜 연예인이야? 라고 했을 때,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쓰죠.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실은 눈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좀 함정이었어요. 우리가 눈이 높다라는 것은 네, TY님 맞습니다. 리소가 타카이라고 합니다. 너 리소가 타카이인잖아? 이렇게 눈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씁니다. 리소가 타카이. 자, 그러면 안목이 있다. 보는 눈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보는 눈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때 쓰는 게 바로 메가 타카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높다라는 뜻으로 메가 타카이라고 하면 아예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쓰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랑 입도 좀 알아볼까요? 코랑 입에 관련된 표현들. 자, 먼저 우리가 콧대가 높다. 예를 들어서 진짜 코가 높은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근데 약간 우쭐대는 자만할 때 뭐 콧대가 높다, 콧대가 높아진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을 쓰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떠한 표현을 쓸까요? 이것도 함정이에요. 실은 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와 하이리마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첫 번째는 프라이도가 타카이라고 해서 프라이드는 약간 자존심, 우리가 생각하는 프라이드예요. 그 프라이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프라이도가 타카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제 프라이도가 타카이라고 하면 물론 그냥 이제 정말 프라이드가 높구나라고 하는 포지티브한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런 또 표현이 있어요. 댕근이나루라고 해서 굉장히 자기가 자만을 해가지고는 말 그대로 코가 높아진 거예요. 이 댕근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코가 길고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댕근이나루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코가 높다, 자랑스럽다. 우리가 코가 높다라고 하는 정말 물리적으로 콧대가 높은 거, 코가 높은 거,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네, TY님, 댕군이나루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는 쓰긴 써요. 정말 너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가 높다, 자랑스럽다는 이게 바로 하나가 타카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하나가 타카이라고 하면 진짜 실제로 코가 높은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코가 낮은 거는 반대로 하나가 히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콧대를 꺾다. 콧대를 꺾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하나빠시라오 헤시오르라고 해서 저거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적었는데 하나빠시라라고 하는 게 이제 콧대라는 의미인데 이 하나빠시라오 헤시오르라고 하면은 헤시오르가 꺾는 거예요. 진짜 부러뜨리듯이 꺾는 거. 그래가지고 콧대를 꺾다는 하나빠시라오 헤시오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관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면 쓰긴 하겠지만 평소에 막 많이 쓰는 그러한 표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쓰는 표현도 아니라는 점,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이 무겁다, 입이 가볍다. 이건 우리가 아까 위에 있는 이 코와 관련된 관용어보다는 많이 쓰는 편이죠. 한국어로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어로도 좀 비밀 좀 지켜줘 라고 했을 때, 나 입 무거워.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네. 입이 무겁다는 뭐라고 할까요? 나 입 무거워. 나 비밀 지킬 수 있어. 네, 맞습니다. 이것도 실은 함정이었는데 여러분 잘 대답을 해주셨네요. 구치가 가다이라고 합니다. 오모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입이 가볍다. 히토와 땡땡땡땡땡땡 다까라 히미츠오 이에나이. 그 사람은 입이 가벼워서 비밀을 말할 수 없다. 자, 입이 가볍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함정 아니에요. 참고로 구치가 카루이 맞습니다. 구치가 카루이 라고 합니다. 안 바뀌었네요. 구치가 카루이. 네. 그 다음에 말수가 적다 또 있어요. 이 말수라고 하는 표현에 실은 구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많이 쓰여요. 네. 저는 좀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은 말수가 적은 편이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말수가 적다. 구치 땡땡 말수는 구치 땡땡이에요. 뭘까요? 수를 그대로 말을 하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또 구치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치까즈가 스쿠나이라고 하는 게 말수가 적다. 그리고 구치가 오모이 역시 약간 좀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을 뜻하기는 하는데 이 구치가 오모이는 실은 잘 안 쓰여요. 구치까즈가 스쿠나이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요. 근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입이 무겁다라고 했을 때 구치가 오모이라고 하면 아예 다른 뜻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체와 관련된, 얼굴과 관련된 관용어를 보도록 할게요. 많이 쓰이는 관용어를 가지고 왔어요. 네. 첫 번째는 발이 넓다. 자, 우리가 인맥이 넓은 사람을 발이 넓다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는 발이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를 쓰죠. 네, 이건 저번에도 했었는데 구치가 아니라 가오가 히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굴이 넓다. 인맥이 넓은 건 얼굴이 넓다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눈치를 보다. 눈치를 보다가 뭘까요? 일본어로. 참고로 눈은 들어가지 않아요. 매는 안 들어갑니다. 기호츠카우도, 근데 이건 눈치를 보다랑은 좀 다른 거죠? 기호츠카우는 약간 좀 더 내가 신경 쓰고, 조심하고, 이런 건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더 가까운 뜻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오이로 까가우라고 해서 안색을 살피다라고 직역이 되는데 눈치를 보다라는 뜻입니다. TY님 맞아요. 맞아요. 가오이로 까가우라고 합니다. 박상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우리가 엄청 기다리는 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라고 하죠. 이건 뭘까요? 참고로 목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목이 들어가는데 빠지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급이오 나가쿠 시테마츠 라고 해서 목을 길게 해서 기다리다 라고 합니다. 약간 표현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이다. 고개를 끄덕이다는 뭘까요? 고개를 끄덕이다, 즉 동의하거나 찬성하거나 승낙을 할 때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 말하는데 뭘까요? 이거는 쿠비가 들어갑니다. 고개라는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쿠비. 은하즈쿠도 있죠. 은하즈쿠도 있는데 여기는 약간 제가 쿠비가 들어간 관용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쿠비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 보시면 고개가 어떻게 움직이죠? 고개란다. 목이 어떻게 움직이죠? 이거는 쿠비오 타테니 후르라고 해서 이 타테는 세로란 뜻이에요. 세로. 조개. 그쵸? 조개. 그래서 세로라는 뜻인데 이 목을 세로로 흔든다. 후르는 흔드는 건데 그래서 고개를 세로로 흔든다라는 건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개를 젓다. 아니야 라고 할 때 고개를 옆으로 흔들죠. 아래 위가 아니라 세로가 아니라 이번에는 고개를 가로로 흔들죠. 아니야 고개를 젓다. 이런 표현 있죠? 그거는 쿠비오 가로는 뭘까요? 타떼가 세로예요. 세로. 타떼 이게 세로란 뜻이고 그러면 가로는 뭘까요? 에스파크상 맞아요. 요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비오 요코니 후르라고 하면 고개를 젓다. 옆으로 흔드는 거니까 아니야 라고 부정할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관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얼굴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봤어요. 간단한 입이나 귀도 있었고 가르마 또 관자놀이 이러한 어려운 표현도 있었고 또 이제 한국과 비슷하게 이렇게 신체 부위가 들어간 관용어들도 많이 있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